자, 이번 시간은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치 관계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자면 교점이 몇 개냐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전에 해봤는데 바로 뭐였냐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직선이랑 어떤 모습으로 위치할 수 있을까?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해봤죠. 특히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 단원에서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해봤습니다. 직선 두 개가 있을 때 두 직선이 일치할 수도 있고 두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고 이건 아예 안 만나는 거죠. 또는 두 직선이 뭐 수직할 수도 있다 등등 우리가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무언가를 설계할 때 얘네 둘이 간섭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할 줄 알고 또 적용할 줄 알아야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거 여러분이 혼자서도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해요. 우리가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좌표 평면 위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또는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모습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과 직선이 안 만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교점이 몇 개냐라는 이야기,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교점이 몇 개인 상태, 교점이 두 개인 상태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교점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원 하나, 직선 하나를 주면서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4라는 요런 원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직선 y equal x 플러스 3 뭐 이런 걸 줬다 칩시다.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얘랑 얘는 이 셋 중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려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지만 아주 명백하게 멀리 떨어진 뭐 상황이라면 교점 없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면은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날지 두 점에서 만날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2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직선은 길기가 1이고 y절편 3인데요. y절편이 3이면 요 정도 여기 있을 거야. y절편이. 여기는 2겠죠. 자, 그러면 직선이 아니 원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면서 3을 통과하는 건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면서 3을 지나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수적으로 계산으로 확인하자라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인데요.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아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방법 1번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자, 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했던 겁니다.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라는 것은 두 함수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그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중학교 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y는 x 플러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요 두 녀석의 교점 찾아볼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학교 때도 어떻게 했냐면 둘이 연립을 해요. 연립이라는 것은 같다라고 놓고 자 이렇게 놔가지고 정리해서 x값 찾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따질 때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얘랑 얘를 연립한 다음에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다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썼었죠. 2차식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원과 직선을 연립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원과 직선을 연립하면 당연히 몇 차식이 나오겠어요? 2차식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원은 2차식이고 직선은 1차식인데 연립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2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차식의 판별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했었던 이차함수와 직선, 이거 사실 공통사 원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확인해 보는 건데, 자, 당연히 판별식이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라는 거니까 교점이 딱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저 교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때는 판별식이 제로라는 거. 그렇겠죠.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려면 그 방정식의 실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궁금했었던 그 녀석들 있잖아.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까 선생님이 2라고 썼었나요? 2제곱이라고 썼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해야 반지름이 2인 원이죠. 아까 선생님이 만약에 2라고 썼다면 2제곱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요 두 개의 도형이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확인하는 방법.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립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연립이라는 건 한 문자로 정리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거거든요. y 대신 x 플러스 3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은 4 된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6x죠. 9에서 4 빼니까 더하기 5는 빵.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저는 편의상 x로 방정식을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y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x는 y 빼기 3에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몇 개의 교점이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4분의 d를 쓴다고 생각하면 절반 제곱 빼기 ac 10. 오, 음수네요. 아까 우리 예상과 조금 다르네요. 아까 두 점에서 만날까? 한 점에서 만날까? 뭐 저만의 고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는데 아예 안 만나네요. 판별식이 음수잖아요. 이 방정식은 실근이 없어. 그러면은 두 함수는 교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조금 더 유용한 방법이 있답니다. 이 원만의 고유한 특징을 이용한 대수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간 기하적인 성격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D와 R의 비교라는 방법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R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공부했었던 원의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 이 D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 D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distance, 영어 공부 많이 했죠? distance의 약자인데 이건 뭐냐면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distance, 거리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표현해 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 다음 제가 주황색으로 반지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이 원의 반지름이죠. 그 다음 요만큼이 원의 반지름이죠. 여기는 요만큼이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단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때의 D, 이때의 D, 그 다음에 이때의 D를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R, 그 다음 R, 그 다음 R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각각의 경우에 이 둘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대소가 확실히 보이죠? 두 점에서 만날 때는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 중에 이게 무조건 큰 거죠. 이거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연한 거잖아.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딱 접할 때는 둘이 같다라는 거.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요 녀석입니다. 두 그래프가 접할 때 혹은 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접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상황에서는 D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첫 번째 아까 좋았는데 간단하고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접선 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다양한 심화 문제들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고 이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지금은 훨씬 편하니까 꼭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까 공부했던, 확인했던 그 녀석을 또 데리고 와볼게. 자, y는 x 플러스 3이었죠. 자, 여러분 얘네 둘이 과연 어떤 상황일지 이미 아까 판별식으로 확인했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 확인했는데 이 D와 R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과 직선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D하고 R을
잽싸게 탁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R은 먼저 써보자. 쉽죠? 원의 반지름은 2고요. 자, 우리 D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거 뭘 이용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야겠죠. 이 원의 중심 0,0이고요. 이 직선 일반형 고쳐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루트. 절대값 생긴 게 굉장히 비호감이었죠. 자, 루트에 요놈 제곱하면 2고요. 그 다음에 0,0을 여기다 대입하면 사라지네요. 그 다음 3만 남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위아래다 루트 2를 곱해버리면 2분의 3 루트 2. 여기는 그냥 2인데요. 둘이 비교하고 싶어요. 양변에 2 곱해도 전혀 상관없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자,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곱해보면 18이고 이거 제곱하면 16이잖아요.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D가 R보다 더 크니까 요 경우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공부해봤습니다.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될 접선 구하기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요. 또 여기서도 심화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파생이 됩니다. 해서 자, 한번 개념 머리에 넣어 주시고요. 문제 풀면서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